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잘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매일경제 신문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립적인 신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네. 뭐 그거에 앞서서 누리호 안착을 정말 축하하고 든든 뿌듯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극궤도 위성이죠. 극궤도 위성이라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하얀색이네. 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정지궤도 위성은 아마 우리가 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로로 도는, 그죠? 군사 위성으로도 쓸 수 있고, 이제 그거 좀 어려운 건데 잘 띄워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결과가, 좋은 영향이 있겠죠. 네.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좀 건강이 낫지가 않네요. 아유, 참. 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네. 불법 사업자금 주담대에 칼 빼든 금감원. 네, 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리고 대출을 너무 받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대출 너무 받지 마시고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 인터넷 공부방이 이제 이제 수입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 했었었는데 지금 좀 올스톱이 돼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가르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거 좀 주가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미래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능력이 부족해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좀 성격이 약간 좀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쵸? 네. 여러분들 또 이런 제2, 제3, 제4의 그런 계획들 좀 잘 세우시고 노동 수익을 안정적으로 뽑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러 투자하고 싶은데 환전소에서 사면 되나요? 참 바보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1300원은 살짝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아까 뭐 트레이딩 뷰를 살짝 보다 보니 뭐 1800원 이런 얘기 하는 분 계시던데,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합니까? 그죠? 네. 어쨌든 지금 와서 사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미 없고, 지금은 오히려 주식 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겠습니다. 주식 쪽에 고배당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어. 우리가 잠깐 투자해서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매력적이고, 오히려 글쎄 코인 쪽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기본적 분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은 보류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창용 7월 물가 상승률 6월 5월부터 더 높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이 좀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거의 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지금 하여튼 고점을 찍을 것 같아요. 6%대로 미국은. 근데 이제 한국은 약간 늦게 한번 따라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수입 할당 관세를 0%로 어쨌든 줄여주는 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전 정부부터 사실 좀 국가 재정을 조금 많이 끌고 썼었거든요. 국고는 괜찮아요. 그 외환보유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국가 대출이.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니까. 네, 좀 그 정도. 네. 자, 그 정도 되겠고.
코스피 3일 만에 반등, 2400선 회복, 환율 또 0 고점. 네, 환율이 아직까지는 고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꿀렁꿀렁꿀렁꿀렁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나중에 이제 추세가 깨질 때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7월이 넘어가면서 7월이 저는 이제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6월도 지금 그것에 대한 신호를 굉장히 잘 주고 있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게 주고 있는 부분이고, 7, 8월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좀 짭짤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이 정도만 보고. 네. 정치, IT, 과학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부동산 쪽을 안 봐서 좋겠네요. 그죠? 분양가, 불tam을 할 때 글쎄요. 네. 자, 뭐 우리 블록체인 쪽, 암호화폐 쪽도 간단하게 봅시다. 네. IPO 열기가 좀 식었다고 합니다. 그쵸? 너무 많았죠? 너무 너도 나도 막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예. 어쨌든 뭐 NFT가 자체가 허수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NFT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NFT는 그 현물의 가치, 그러니까 NFT라는 게 뭐냐면 그 현물의 가치를 디지털화해서 쪼개서 우리 이쪽 디지털 시장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술 작품이 있어서 우리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걸 거래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 예술 작품의 가치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뭐 보니까 뭐 게임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지도 그려놓고 이렇게 쫙쫙 쭉쭉쭉 갈라놓고 이런 땅 사고 팔고 앉아 있던데, 이 가치가 과연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 조각의 가치가 있는가? 이 격의 가치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장기 보이저 손절 분위기, 손절 좀 하세요. 손절 분위기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저희 말고 저 사람들. 그러니까 자, 외도에 나서기 시작한 것 같다. 이게 호재입니다. 굉장한 호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장기 보유 매도자가 팔면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지표가 정말 참 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좀 힘들지만. 네. 트레이딩 뷰 넘어가겠습니다. 환율부터 한번 이제 차트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환율 13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환율이 높아진다. 밑도 끝 없이 계속 높아질까요? 제가 여기 그려놓긴 했는데 계속 높아질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의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변수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인구 분포와 노동력의 그 부재는 엄청난 그거거든. 물론 그걸 기술로 커버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어떡할까? 어떻게 뭘 해먹고 살 거야? 그죠? 국민 총생량도 생산량도 줄어들 거고, 이게 뭐 한 10년, 20년 뒤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는요, 한국의 경쟁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고요.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인들이 특히나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성도 좀 있는 편이고, 뭐든 또 잘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환율이 높아져 버리면 수출할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거든요. 가격이 싸진다는 거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도 세죠.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좀 센 편 강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제품들이 중국에 가서도 가격 경쟁력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에 있는 그 값싼 물건들이 이제는 그렇게 값싸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뭐 기술적으로도 상승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겠고, 우리가 환율 스토캐스틱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하락 다이버스 한 개 등장을 했고요. 그죠? 여기 꺾였다. 항상 여기서 한번 꺾였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빡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차트도 콩콩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뭐 어찌되었건 1340원 정도까지를 우리가 고점을 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요 원화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런 부분들과 여러분들이 뭐 이제 5일평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살짝 정도 들어 올리더라도 우리가 7월달 환율 그 금리 인상 한 번 더 있겠죠. 금리 인상 한 번 더 받으면서 힘을 받아서 들어 올렸지만 너무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약해질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8월 정도까지 0.5 7, 8월 0.5, 0.5를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0.5, 0.25로 갈 수도 있습니다. 0.2 일단 0.25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금리는 좀 안정화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호하게 떨어질 겁니다. 급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요. 어찌됐건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가 올해 안에는 올 것이다. 요거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름값 안정화되고 있죠. 그쵸? 이것도 한 발 더 남았을 수 있어요. 이게 좀 한 발 더가 참 힘든데 제가 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거 안 오고 여기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진행이 되면서 한 번 더 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먹으려고 들어가긴 좀 그래요. 제가 이때 기름값 많이 오를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끝물이에요. 끝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코스피가 과거에 고점을 찍던 그런 모습과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모습과 떴다. 아이고 코스피가 어딨노?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힘들어요. 차트는 계속 보고 폰은 계속 보는데 여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 보시겠어요? 비슷하죠? 요 모습과 이거 두 개를 띄울 수가 없네. 네. 이 모습, 여기 모습. 그쵸.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올라간다고 해도 한 번 정도 더 남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그 기름값 가지고 뭐 우리가 마진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작은 프레임까지도 보셔야겠지만 함부로 지금은 롱을 타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밑으로 이렇게 바로 쭉 이렇게 빠졌다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런 조조지표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법들이나 이런 원칙을 가지고 딱 잡아서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반등 가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반등을 약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살리고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굴렁굴렁 하다가 빠질지는 알 수 없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 정도 오게 되면 우리가 쇼각을 좀 강하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때는 요 추세 깨질 때. 오케이? 여기서 쇼각 보시는 분들 요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요 그림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미 빠져버렸죠. 그죠? 그래서 너무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리는 잡아 갈 거니까요. 어때요? 비슷하죠? 네. 자리를 잡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걸 예전에 2450에 되는 걸 좀 드렸었다가 이걸 아니다 우리가 2400 정도까지 많게는 2300대까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수정을 했어요. 오자마자. 그래서 여러분들 5450에서 풀면서 하셨던 분들은 글쎄요 뭐 장투로서는 존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기서 지금 딱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2400 정도.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저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좀 주식을 조금 담았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이라는 부분인데, 셀트리온의 약재를 지금 잘 섭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과가 좋대요. 또 잘 들으면 너 주식 더 사야지. 예. 자, 네. 그래서 어쨌든 요 구간을 넘어설 때, 여러 가 돌려서 이렇게 넘어설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기 좋겠고, 첫 번째 반등은 사실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나오더라도 버리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라던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쵸?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나스닥, 이제 미국에 있는 기술주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코스피도 봤으니까. 이거는 뭐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지,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리딩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걸 하면 좀 그래요. 문제가 돼서. 네. 자, 나스닥도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기술적 반등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다가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기분 좀 나쁘시죠? 저는 아직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가 빠지게 되면 이제 큰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정도에서는 그 소액 매수는 해놔도 괜찮습니다. 장투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이런 저점을 잡아서 고점에 팔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점을 딱 노리는 분들, 선물이나 마진 이렇게 이런 마진을 써서 고배율로 해가지고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익절을 하시고 또 다음 타임을 잡는 게 맞으시고, 내가 투자 그냥 느긋하게 장투를 좀 보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풀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강성시대에 7할 이상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법칙이에요. 지켜주셔야 돼요. 이 7할을 베팅할 수 있는 순간은 우리가 완벽하게 역헤드 숄더라는 추세 돌파가 이루어질 때 해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겨두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7할을 만약에 이 밑으로 빠지면 하시고요. 아시겠죠? 이 밑으로 빠지면 그냥 쫄지 말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만 2, 3할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과거에 제가 이런 말 듣고 여기 투자하셔서 익절을 못 하셨던 분들, 여기서도 익절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분들은 여기서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물타, 그럼 간다며, 그럼 여기서 물타기에서 빠져나오면 이 수익 아니냐?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대응 원칙을 맞춰서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입니다. 네, 여기 뭐 이상한 뭐 엄청난 게 되게 많아요. 네, 이건 뭐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 요때 말씀드릴 적에 여기서 간다 하더라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 밑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요 모습을 좀 눈여겨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유명하신 분들 있죠. 맨날 1등 하시는 분들. 뭐, 그분은 여기서 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다음날 이제 박살 나고, 구독자들 다 이제 계좌 관리 다 터트리고 나서 제가 2만에서 2만 1,000달러에 대한 연급을 드리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반등이 등장을 했어요. 큰 반등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요런 글이 한 번만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하방 수렴에 대한 연급과 요런 시그널적인 요소에서 제가 실제 여기서 이런 거 매수를 잡았다. 여기서 팔아버렸거든요. 다. 아이, 아까워라. 다 팔아버렸어요. 다. 싹 다. 그냥 뭐, 어디 운전을 좀 장기적으로 또 해야 될 그게 있어서 다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뭐, 아까워도 또 기다리면 그 자리는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많이 가면 2,300, 2,300, 23,000, 24,00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죄송하게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좀 떠다충이라고 또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신호는 맞고요. 그래서 이 큰 그림, 그러니까 요 작은 그림이 아니라 좀 큰 그림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콩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서 돌리는 그림이 더 매력적이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요번 반등은 23,000을 넘어서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23,000을 좀 넘어서서 어쨌든 요 구간의 웨이브는 끝이 났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완성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23,000 정도, 그치? 그래서 이 236인데 요거는 지금 글쎄요, 일단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렇죠? 요 정도고 아마 23,000 정도까지는 뭐 여유가 있지 않을,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살 거야 말 거야? 그건 님들 알아서 하세요. 꼭 손절 지켜 달라는 말씀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당부를 드렸으니까, 그치? 뭐 그런 부분 알아서 좀 하시고, 비트로 치면, 우리 한화 비트로 치면은 지금 21,400에서 2,000,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의 반등이 등장을 했죠. 10% 이상이네요. 그죠? 그러면 큰 거예요. 굉장히 큰 반등이고,
알트들은 지금 상당히 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좋습니다, 이제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매매 사이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드가 투입되신 분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제 만약인데 반등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나서 콩 이런 모습, 제가 뭐 말씀드렸던 요 모습의 역행에 대한 모습이 등장한다면 한번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한다면, 가정법이에요. 한다면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끝을 냈다는 건 이 규모 안에서 반등이 이만큼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될 수도 있고 요만큼 될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요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 또 질문하신다면, 네, 꽤 있습니다. 반등 모습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볼리드 밴드 원칙상 과매도 영역에서 그 거래량이 터지면 요건 반등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었어요. 그쵸? 요거는 기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해서 한쌤도 단타를 좀 쳤었고, 뭐 많지는 아니지만 반찬값 정도는 벌었다. 그죠?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반찬 잘 사 먹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고, 그 정도고요. 이 반등으로 가지고 추세를 진바닥이다라고 가능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쵸? 역시나 반등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 가격제 좀 많이 간다고 하면 3천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지금 12평을 대충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00만원이면은 얼추 소달하지 않았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림을 좀 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좀 빠져서 꼴렁꼴렁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더라도. 네, 요런 느낌. 그래서 거래가 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올까 말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 이 구간에서는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건 정신병자거든요. 나왔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좀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수익을 넣으셨던 분들은 파시고, 정신병자라는 표현 좀 짐승이거든요. 짐승이 아니라 사자의 심장을, 맹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요 안에서도 좀 울림 보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면 여기는 한번 노려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만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상승 웨이브, 첫 번째 웨이브를 포기하고 그 되돌림은 이 상승 지분의 반 이상을 되돌려 올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욕심을 피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점을, 그러니까 이게 매물, 참 말이 좀 그런데 타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 그죠? 요 타점, 우리가 요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이죠. 타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추격 매수는 힘듭니다. 이 역방향 매매에서 위험해요. 엇박자 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하시는 게 아직은 좋다. 그쵸? 네. 이런 와중에서 또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먹으셨겠죠. 특히나 저희 방에 웨이브를 또 한타 치셨던 분이 계신데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져오셨네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많이 오른다고 해봤자 요거예요. 코딱지만큼이죠. 이 코딱지가 30%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못 잡아서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샀으면 안 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30% 정도 손실 난 거는 내가 계좌를 30% 정도만 돌려서 쓰더라도 이런 거 2번, 3번만 먹으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이때 투자를 할 거야. 하지만 그때 러시아 룰렛이죠. 3발의 총알 중에 하나의 실탄이 있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 게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값인데.
3분의 1이라니요. 여러분들도 이 계좌를 잘 쪼개셔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사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없애셔야 됩니다. 한 방에 사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대응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한 방에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신 거예요. 저는 욕심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욕심 없으신 분들 본 적 없습니다. 전 욕심 많아요. 전 돈 잃기 싫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돈을 벌고 싶은 건 맞지만 이것에 대한 뭐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공부, 차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공부? 선생님의 방송만 똑바로 보셨어도 그렇게까지 물려서 고생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손실을 보실 수는 있었겠죠. 하락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뭐 엄청난 비트코인 4분의 1 토막이 나는 이 시장 안에서 내 토막, 새 토막이 나는 시장 안에서 내 계좌가 30% 정도 손실이 나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원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상위 20%는 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상위 5%인 거고. 그래서 한쌤도 5% 안에 못 든 거예요. 이번에는 매매를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인생 고점에서 집을 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렸던 유동자산을 집에선 다 써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때 그거를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뭐 사업자 내고 이런 걸 하려고 했었던 모았던 돈인데 좀 자꾸 변명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책임져야 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보금자리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대출을 많이 하기 싫고 최대한 적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자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쌤은 이때 이 코인이나 이런 투자에 돌아가고 있던 돈들을 다른 곳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근데 그런 한쌤이 지금 또는 그 내년 하반기에 이런 주식이나 코인들을 너무 사고 싶어요. 지금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좀 지금 이미 좀 들어가 있거든. 네,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또 대출로 받아봤었다가 그게 이제 학원을 할까 투자를 할까 되게 망설이다가 뭐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그냥 갚아버렸습니다. 5%짜리인데도 이자 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갚아버리고 정 안 내면 뭐 노가다라도 뛰러 가야죠 뭐. 그죠?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좀 힘든 일이라도 해야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주식이나 차트 보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공부하셔가지고 또 그 증권사에 정식으로 이제 위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식이나 이런 것도 정식적으로 권유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아무튼 뭐 제 뻘소리가 많아졌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역적 때부터 이런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포인트는 좀 많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뺐어요. 네, 이 포인트는 한쌤이 지금 너무너무 사고 싶은 구간입니다. 지금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싶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코인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하고 매매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더 뺄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알트코인들도 뭐 불장 하시는데 좋아요. 반등 좋아요. 반등 좋고 뭐 지금 XMPT 같은 경우도 바닥을 연영 바닥을 쭉 타고 있죠. 네, 좋아요. 다 괜찮아요. 바닥을 봐지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사실 뭐 다 시험을 다 해드려가지고 뭐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힘을 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지금 두 번째 바닥이고요. 지금 빠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과매도 구간이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 모습에 있어서 뒤집은 모습에서 이 정도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론 여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그 모습, 요 모습을 반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비로소 돌려서 큰 수익이죠. 이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나올 법하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주봉상 이제 저평가 영역까지, 그리고 월봉상도 저평가 영역, 그죠? 저평가 영역입니다. 반등은 좀 나오고 약간씩 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죠?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월봉상 저평가 초입부죠. 왜냐하면 중심이 여기니까 이게 중심 평균가고 저평가, 그쵸? 여기는 초저평가, 여기는 초고평가. 여기서 이게 매수하셨던 분들 반성 하셔야 돼요. 묻지마 매수하셨던 분들, 제가 한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욕하면서 수익 내셨던 분들, 막 그 당시에 막 간다 너 강아지야 송아지 하면서 욕했던 분들 저희 단톡방에 있는 거 잘 알거든요. 결국은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는 저평가 초입부,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 벌어지는 모습에서 여기서 저평가에서 바닥하고 돌릴 때가 진짜다. 그렇죠? 그리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우스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저평가 초입부, 어쨌든 주봉상 저평가, 그리고 일봉상 저평가, 그렇죠? 4시간상 저평가에서 고평가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타점인 거예요. 요 양봉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력 파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여기 구간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드렸었거든. 이제는 1주 5월은 다 저평가지만 4시간 이미 저평가 끝났고 고평가 구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은. 그래서 이 구간은 단타로서는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단타로서는 언제 꺾일지 몰라요. 알아도 말 안 할 거야 이제 공개방송에서. 요즘 그 공방분들이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셔서 알아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실제 저희 매매 기록을 제가 매매를 하고 해서 일지를 여러분들 보시는 거거든. 여러분들 일지 쓰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돌아 내려오면 여기서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2,500만원 정도에서 반등을 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매수 노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3,000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 놀림목에서 시황을 다시 짜겠습니다. 끝이야. 저는 저의 일지 계획은 끝이에요. 왜냐면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버렸거든. 무지무지 아까워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3,000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또 다 청산하고 새로 각을 잡을 겁니다. 정리가 됐죠? 네. 이게 비중 관리가 생명이거든.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괜찮다. 좋은 흐름이다. 저점을 한 번 더 깰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높아 보인다. 6대4 정도로. 하지만 그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그럼 더 빠진다고 지금 팔아서 손절해서 밑에 다시 사야지 라는 것은 올바른 매매법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때도 조금 더 간다고 해서 사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계속 샀어요. 여러분들이 요때도 풀매수해서 가자 해놓고는 손절을 못 하셨어요. 손절하라고. 깨지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이거는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냥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손절이라는 건 저점이 깨지면 하는 거거든요. 그쵸? 추세가 깨질 때 로스컷을 하는 부분이고, 그죠? 전량 매수 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변일 가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한쌤이 그런 매트를 칠 거예요. 이제 만약에 피드 많이 가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좀 물량을 좀 줄여주세요 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제가 다 팔라는 말은 못 하겠거든요. 그렇게 말씀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소액 비중 들어가셨던 분들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신규를 하시는 분들도 타짜를 못 잡았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눌림목 아까 전에 2,500만원 정도 눌림목 오면 잡으시면 돼. 안 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3,000만원이 넘어가면 판을 새로 짜서 눌림목에 대한 그런 다시 전략을 또 취하시면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또 기다려야 돼요. 사자도 사냥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음을 기다립니다. 무리해서 계속 치타하다 무리해서 사냥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들 방지하셔야 해요. 정리가 되셨죠? 전반적으로는 저평가 영역이니까 천천히 여유자금, 내가 월급이나 이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조금씩 사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요. 그죠? 천천히 이제 지금부터 분할매수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애들, 알트들은
건들지 마세요. 부담 매수로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가치 상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정도는 괜찮아요. 비트코인 정도는 네. 사실 증시가 더 좋고 주식 쪽이 더 좋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런 거 먹으려고 고민하는 거긴 한데 정리되셨죠?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